재보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역대 선거, 역대 재보선을 통틀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분이 아마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네,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네, 김근식 교수님, 전 변호사님. 예. 이렇게 공천 과정 이렇게 시끄러운 거 또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줄 사람은 없다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공천 과정이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늘 그랬습니까? 예, 우리 이 정치판은 반성도 없고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선할 때마다 상향식 공천하자. 앞으로는 이제 보수 중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이래더니만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그 권력 지형의 문제가 얽혀드니까 나눠먹기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그 상향식 민주주의라든지 이게 민주주의 원래 원칙 원리와는 하등 상관없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이자 한 지역의 또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그 국밥 한 그릇 먹어보지 않고 목욕 한번 해보지 않고 입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그 지역에 이제 공천을 당해서 강제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집이 어디에 뭐 어떤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네. 사람이 느닷없이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공천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네. 국민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 한쪽은 나눠 먹기고 한쪽은 지금 한쪽은 예.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나눠 먹기는? 민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이네요. 예. 그 허동준 그 전 위원장이 지금 동작을만 하더라도 금태섭 네, 대변인 금태섭 대변인을 공천을 주니 많이 이래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금태섭 변호사에게 꼭 그렇죠. 공천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동민이라는 분, 이 박은순 서울시장에서 정무부시장을 했던 이 분을 광주 광산구에 공천 신청을 한 분을 느닷없이 뽑아서 서울에 동작을 공천을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은 그 박은순 후광으로 또 이 경기도는 손학규 후광으로 말은 손학규 후광으로 이러지만 네. 또 김상곤 이 전 교육감을 그 수원 어디입니까? 수원 정입니까? 거기에다 공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든 철저하게 이제 누구는 여기 가지고 누구는 여기 가지고 하는 식이 아니냐 네. 이런 거고 그럼 여당은 제대로 하느냐? 여당은 덕망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이쪽 김 교수님 이번 이 과정을 보시면서 이거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뭐 늘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거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요. 우리 정당들이 그 민심 불감증에 네.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고 혹은 또 읽었으나 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당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좀 더 정치권이 책임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실제 생활에 직접 반응하기를 바라고 네. 또 보다 더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뭐 이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여든 야든 간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공천 과정에 임하고 있고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의 출발은 누구를 그 지역에 공천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선거에 임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고 그렇죠. 민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부응하는 이제 공천이고 그런 개념 하에서 개별적인 이제 인물을 찾아 나가고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당의 경우는 어쨌든 뭐 거물 내세워서 당선시키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김문수, 나경원, 뭐 오세훈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이제 그런 셈이고 네. 그다음에 야당의 경우는 정말 또 개념이 없죠. 도대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네. 개념 설정이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여야가 모두 다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여야 막론하고 정당들 때만 되면은 상향식 공천하겠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지금 마침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4일 전당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뭐 유력한 당권 주자들도 절대 우리 공천권은 우리가 안 주고 있고 다 보면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이 말씀은 참 번지르르한데 문제는 보면 여야 막론하고 제왕적 당 지도부예요. 네. 제왕적 당 지도부. 지금 보면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 나왔습니다만 허동준 잠시 후에 연결할 겁니다. 예, 위원장 네. 같은 경우 절규하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대표도 뭐 절규하는 허동준 위원장 청춘을 모습을 묻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당 지도부가 아니 안철수 대표도 보면 늘 보면 뭐 공천권 당으로부터 뭐 새정치 이야기하셨는데 네. 가장 역대 과거 어느 정당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고 잠깐 폐쇄적이고 기다리십시오. 제왕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허동준 전 동작을 연결이 위원장을 됐답니까? 네. 예. 여보세요? 요. 네, 지금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동작을 이 지역을 몇 년째 말하자면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지역위원장으로는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네. 지역에 인연을 맺은 거는 28년 전인 대학에 들어올 때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오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네. 저희 아이들 둘을 여기서 낳고 키우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고 개혁정치를 하려고 지역에 출마를 준비한 건 14년 전 2000년부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동안에 왜 그 후보가 못 되셨나요? 경선에서 지셨습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당에서 거물을 내려 꽂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신 건가요? 3번은 전략공천이었고요. 네. 한 번은 경선에 진 거지만 결국은 불공정 경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현장 투표에서 이기고 모바일 투표에서 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아, 네. 그 모바일 경선 인단들이 일방적으로 980명 정도가 네네. 현장 투표인단으로 전환되면서 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선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대로라면 28년 그 지역에 사시고 5년 동안 지역을 관리하고 14년 동안 그 지역의 정치 인생을 거셨는데 이번에 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여준 기동민 씨를 광주에서 갔다가 동작을에 공천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 지도부가 네. 많은 고민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의도나 배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밑바닥에서 흐르는 미묘한 흐름들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 네. 의도나 뭐 그런 건 없을 것이라는 건 그 지도부를 이해하시는 듯한 그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다른 어떤 제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네네. 저희 지역에 이 숨어있는 1인치를 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꼭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제가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지역은 2000년부터 유용태 의원님, 이기한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정몽준 의원님까지 모두 다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지역을 네. 떠났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하고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20년 된 동지입니다. 네. 학생 시절부터 맺은 인연이 23년째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기동민 정무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작 주민들의 뜻과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들을 거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 우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동준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구당 위원장. 지금은 이제 전자가 붙었습니다. 근데 허동준 전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절박하지 않은데요? 글쎄 조금 바뀐 느낌. 아까 우리 박찬수 네. 의원께서도 보면 뭐 제의 받으셨습니까? 그런 말씀 슬쩍 하셨잖아요. 예, 네. 딱 느낌이 지금도 허동준 전 위원장 얘기로는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글쎄 뭐랄까 당초 안철수 대표가 허동준 위원장이 절규하는 모습 보고 미안하다 네. 했는데 뭔가 물 밑에서 대화가 있는 모양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전략공천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을 이제 제끼는 거는 그 부분에 뭘 보상을 해주려면 사실 여당이 해야 돼요. 여당이 물질적 자원이 많으니까 지난번 서청원 대표 평택에 화성에 보낼 때도
그 반대했던 김성애 위원장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공기업 사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정도 되려면 여당에 대한, 야당은 그런 물적 자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허동준 위원장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 네. 제가 볼 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동민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전대협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당 생활을 같이 해왔고, 뜻을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그 하필 기동민이라는 사람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마 인간적 고뇌가 분명히 있어서 그분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밑에서 어떤 거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뭐, 그 우스갯소리지만 2009년에 저도 한번 전략공천을 꽂아가지고 전주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략공천의 그 맛을 잘 알아요. 근데 네. 대부분 전략공천이랑은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냐면 대부분 재보궐선거라는 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물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전력 승부를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사실 별로 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작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요한 지역구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뭔가 허드렛 일을 다 감수하면서 6년 동안 지켜왔던 허동준 위원장보다는 더 센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한 건 맞는데 기동민이라고 하는 대체물이 과연 그러면 허동준 이상으로 그런 대단한 누구든지 나오면 이길 수 있는 백전백승의 카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전략공천의 명분 자체가 없어진 거죠. 네. 네. 무엇보다도 광주의 한 지역에서 그렇죠. 출마 선언을 하고 사무실을 개소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느닷없이 동작을로 들여올 예, 것에 이렇게 대한 말씀드리면 네. 이 민주당 새정치 민주연합 저는 민주당 아직도 입에 그걸 이름을 하도 우리나라에 당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고 지금 3년 넘는 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민주당 이름이 좋아요. 예. 네. 어떻든 그건 철저히 나눠먹게 하고 쉽게 말하면 장난질 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 기동민 씨가 그 동작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산에 출마하겠다고 사무실 열고 거기 출마 선언까지 하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네. 동작을 해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금태섭 대변인은 완전히 거기에 출마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 금태섭 근데 대변인도 있고 허동준 지역위원장도 있고. 아, 그러니까 금태섭-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 새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참 요 얘기 기가 좀 더 막혀요. 하죠. 예. 금태섭 대변인이 대변인식을 사퇴하고 그 한 얘기가 굉장히 좀 가슴에 남게 되더라고요. 가슴에 남으세요? 예. 금태섭 대변인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따지자면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보다 한 10배, 100배 더 거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 보면 안철수 하면 곧 금태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래 전략공천 하려면은 뭐 금태섭 정도 된다면은 하는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영식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네. 시당 위원장 32명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발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칫 앞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계파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양상 보이면서 혹전 그런 얘기하더군요. 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배심이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확 밀고 들어오니까 김한길 대표가 아유 그거 그러지 말고 기동민이 그 박원순 시장 측근에 내가 뽑아다 씁시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 한 거예요. 그건 공깃돌 같이 여기서 지금 하는 사람들보다 쑥 뽑으면 그럼 광주 사람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략공천은 가장 중요하게는 그 전략공천을 누구를 내려보냈을 때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게 네. 전략공천의 의미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기동민이라고 하는 카드는 제가 볼 때 허동준 위원장이 저렇게 반발할 정도로 그 예. 카드의 실효성이 없고 근데- 기타 여러 가지 또 후보로 제출했던 사람들이 그중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전략공천을 저는 그 얘기 명분 들으면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성함을 좀 이렇게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한 길로 가다가 철수하는 거 아니야?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 조직적, 집단적 실천의 산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이익과 또 개인의 이익이 네. 서로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 많이 봅니다. 저도 공천 심사도 해봤고, 뭐 공천 과정에 대한 논평과 글도 네. 써봤습니다만은, 개인이 정말 열심히 그 지역을 가꾸다가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민주적 경선이라는 어떤 절차적 합리성과 또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다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우리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제 그 대안이 네. 과연 어떤 설명력을 지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예를 들면 기동민 후보라는 카드가 어떤 설명력을 가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보다는 집단적 이익이 중요하고 또 전략적 합리성이 중요하다면 또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동민이란 네. 카드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 굉장히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네. 어떤 개파적 담합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믿고 대선 싶지는 않고요. 후보 1위를 탈환한 박원순 시장의 힘이 더 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거 어떻게 문제는 보십니까? 지금요, 이 기동민 후보든 누구든 간에 이 당에서 예컨대 이 특정 절차를 거쳐서 후보로 선출됐다면 반발이 훨씬 덜 하겠죠. 이 두 공동대표가 마음대로 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전체 뭐 당원의 어떤 아니면 어분들의 어떤 의사가 결집이 돼서 뭐 김문수 전 지사를 동작을 해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친박계 지도부와 청와대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친박계 지도부가 결정을 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동작을 뿐만 아니고 수원, 을병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원칙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정치공학이 난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예.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찬수 앵커께서 그 박원순 시장이 좀 이제 대선 후보 1위로 올라갔으니까 기동민 그거 아니거든요. 아, 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도 좀 화들짝 놀라 있어요. 네, 그렇다고 왜냐니까 그러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칫 보면 기동민 후보가 이게 박원순의 아바타입니다. 나갔는데 많이 져봐요. 그건 박원순 시장으로 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한길로 철수 뭐 두 분이 아니. 수근수근 하셨는지 몇 분이 수근수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왕적 당지도부라는 게 바로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여당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윤상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네. 몇몇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당의 결정이다. 정확히 하면 자기의 판단이죠. 근데 왜 그걸 당의 결정이라는 식으로 갖다가 더 씌웁니까? 그러면서 하기 싫다는 사람 왜 갖다 대구까지 쫓아가고 그래요? 왜냐니까 김문수 지금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좀 호흡을 고르고 네. 2016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2017년 들어가겠다. 제 계산 있는 사람 보러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뛰어라. 그러면서 선당후사. 그 선당후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예. 선당후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몇몇 지도부들의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어떻게 보면 밤 저녁 때 어떻게 담합성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당의 당명 내지 당론이라고 더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확한 게 지금 영이 안 쓰는 거고 또 영이 안 쓰니까 왜 그러냐면 영이 자기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영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과도기지 않습니까? 지금 서초원, 김무성 그 두 강 대표 후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한구 대표하고 윤상현 사무총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강한 사람들은 지금 후보 경선에 나가가 정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내노라는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당의 중심을 잡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몇몇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당의 입장에 따르라라고 지시만 하니까 더 분란이 커지는 거죠. 야당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네. 여야가 똑같습니다. 지금. 선당 후사란 말은 참 사자성에 없는 얘기입니다. 선공 후사는 있지만 선당 후사란 말이 당에서 만들어낸 얘기. 그런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선당 후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사이. 네. 이번에도 윤상현 사무총장입니까? 사무총장. 사무총장 직무대리죠. 예, 정확히는. 예, 이분이 선당 후사다 이런 말을 썼는데 네. 아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컨대 조금 다른 생각을- 기동민 후보가 패배한다고 해서 박원순 패배는 아닙니다. 예. 이번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기동민 후보를 내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박원순 후광으로 치를 테니까 동작에서도 박원순 표가 정몽준 표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메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답해진 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지금 선당 후사리, 성공 후사리 하면서 김문수 지사 보고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나가서 이겨본들 큰 덕이었고 네, 김문수 정치 지사 망하고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주 긴 통화를 해서 그 의중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김포 공천에서 신청을 하려고 열심히 하던 진성호 전 의원이 공천 자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이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김포 하면은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걸로 알려졌는데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거기에 준비를 하셨던 건 왜 그러셨습니까? 일단은요, 그 김포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 김포는 지금 도시화율이 91.33%입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김포하면 시골로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도시화가 되고 있고 또 여기는 그 대기부가 이
쉽게 하면 원주민이 25%가 안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순도시가 생기면서 섭섭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재정자리수가 뒤에서 두 번째로 조금 이제 강화했던 지역구에는 한 사람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고 저는 그 연구는 없지만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3, 4개월 준비를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공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선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김태희 전 실장을 빼고 네. 이전날 저를 뺐는데 이 과정이 좀 흡연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똑같은 기사 8개월 전에 있습니다. 그 서청원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신 서청원 의원이 8개월 전 보고서에서 그 공천을 받았을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수화기를 띄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역 일꾼론 기준으로 하면 서청원 당시 후보는 전혀 연고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역 일꾼론에서 아예 경선에서 배제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김성애 전 의원보다 여론조사 성적도 훨씬 안 좋았는데 공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경선에서 아예 배제한 이유는 조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즉, 경선 배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임태희 전 MB 실장의 평택 출마를 경선 배제한 거나 또 진성호 전 의원의 김포에서의 경선 배제한 거나 뭐가 다르냐. 즉, MB 정부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저도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때의 분위기는 대단히 박근혜 정부가 어렵다. 6차 지방선거도 어렵다. 그래서 네. 730 때는 가능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가면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오히려 윤상현 사무총장이나 이완구 비대위원장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네. 되면 무능이죠, 무능. 이게 뭐냐면, 이 투표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책임자가 자식해야 되는데, 네. 지사를 대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상당히 무능하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피할까봐. 네. 진 의원님, 네. 전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네. 예. 청취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네,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상호 전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임태희 MB정부 실장이 내가 MB정부에서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나를 배제하는 거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새정치연합법과 새누리의 그 정치력을 보면요. 네. 새누리가 조금 앞장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과 개인 또 절차와 전략적 합리성의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원희룡, 남경필, 유정복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억지로 등을 떠다밀어서 전선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부나 당의 정치적 역량이 가동이 되어서 말하자면 연착륙을 한 것이고 또 결국은 당선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의 윤장현 후보 하나 말하자면 전략공천으로 안철수 대표의 뜻이었죠. 아니 안철수 대표 뜻이든 뭐든 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입니다. 네. 그것 하나 못 바꿔가지고 계속 헤매고 무슨 말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두 당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도 글쎄 어떤 당이 이번 기회에는 그런 역량들을 더 잘 보여줄 것인지가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반드시 무슨 민주적 경선이 답이 아니고 또 전략적 공천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당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어느 집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전 의원은 일단 수원의 한 지역을 고뇌하고 있다. 영통이요. 예. 김진표 의원 지역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데거든요. 수원 저한테 물어보세요. 수원 여쭤볼까? 이거 수원 그 권선, 팔달 좀 영통이 세 군데 하잖아요. 근데 팔달이야 이제 보면은 남경필 이제 현 지사가 보면은 쭉 한 5선 동안 일구 왔던 데니까 좀 편하고. 저 아버님도 그 지역에. 그렇죠. 남평우 의원, 돌아가신 남평우 의원도 쭉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영통 같은 데는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군 장교로 근무도 평택에서 했고,
또 내가 뭐 한 석 달 전부터 이사 가서 다 왔는데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다가 하면 임태희 실장 입장은 그럴 거예요. 내가 비서실장 때 내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네. 요까지 하면서 지금 원래 그래요. 세력이 파워 시프트가 되고 나면 새로운 신실 세대는 권력 칼자루를 휘두릅니다. 휘두르니까 지금 한때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거의 1인지와 만인 지상이었던 네. 그 임태희 실장도 꼼짝없이 가서 평택은 안 돼. 하여튼 뭐 우리 생각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수원 정에 나올 거면 나오고 그 대신 무소속 출마도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임태희 실장도 사실 굉장히 굴욕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또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보면 절대 제가 임태희 전 실장한테 혹시 앞에 계시면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탈당하지 네. 마십시오.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무슨 객긴 두끼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거 우리 윷놀이 할 때 그래요?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객긴 두끼. 여든 야든 이번에 재보선 공천 과정을 보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갈수록 정치력이 떨어지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은 조금씩 나아져야 이게 많이 있는 거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갈수록 계속 저하되는 느낌이고 그것은 여가 더 그렇고 야가 더 그렇고 이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닮은